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형 확률 분포의 종류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정기 분포라는 것도 있고, 뭐 그 T 분포라는 것도 있고, 뭐 지수 분포,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분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초 통계 과정에서 이제 가장 빈번하게 이제 사용되는 이제 분포 몇 가지를 배울 텐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정기 분포이겠죠. 그래서 이 정기 분포에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그 회사에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왜 이런 형태의 분포를 노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느냐,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학창 시절부터 그 통계학 공부를 해오면서 이런 노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그런 그 의문을 가진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는데, 그분이 어떤 수강하시는 그분이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기분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 종 모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모양을 왜 노말이라고 하느냐면, 뭐 이거는 어떤 저 썰이긴 한데, 예를 들면 옛날 그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 물건을 우리가 띄다가 그 소매를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데, 예를 들면 뭐 그 과일을 사온다고 치죠. 예를 들면 이제 사과 같은 걸 사온다고 했을 때, 그 뭐 과수원 같은 데서 사과를 뭐 있어서 밭대기로 이제 사온다고 치죠. 그러면 그런 사과의 굵기가 다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거는 사과의 굵기가 조금 작은 것도 있고 아주 큰 것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간치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모양이 지금 보시는 그 정규분포 형태의 모양처럼 나온다라면 우리가 정상인 그런 사과를 사왔다, 뭐 이런 의미로 노말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뭐 썰이 있습니다. 뭐 진짜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썰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기분포라고 하는 것은 그 정기분포의 이론은 그 가우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계 이론을 그 전개함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런 그 정기분포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정기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데이터의 어떤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기분포 모양 비슷하겠구나. 예를 들면 뭐 사람의 키도 마찬가지고 몸무게도 마찬가지고 발 길이,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그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고, 이제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런 어떤 비율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기분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피크인 점에서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 쓴 그 x축의 값이 바로 이제 평균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충 그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이 폭, 이만큼의 이제 폭이 표준배차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확률 번수를 흔히 이렇게 대문자 알파벳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x라고 했을 때 그 x가 그 정규분포는 노말이기 때문에 노말의 이니셜 n을 써주고, 이 정규분포는 평균에 따라서 좌우 위치 이동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평균값, 그리고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이 폭, 그래서 이 정규분포의 폭을 결정하는데 그 시그마의 제곱 형태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0이기 때문에 10의 제곱 형태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이 전체 면적의 합이 1인 그런 종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기가 힘들지만, 사실은 이걸 왜 종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냐? 예를 들면 보기에는 종 모양보다는 산 모양에 가깝죠. 근데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그 좌우 대칭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들 때 그 좌우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벨 모양이다, 벨 쉐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이 100이 될 수도 있고, 편차가 뭐 1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평균이 20, 또는 편차가 0.2, 이렇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규분포 자체를 이용해서 뭘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창 시절에 그 주로 이제 사용했던 것은 뭐냐면, 이런 정규분포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 정규분포를 표준화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 제로이고, 그리고 표준편차가 1인
그런 전기분포를 우리가 그 표준 전기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표준 전기분포를 나타낼 때는 보통은 이렇게 대문자 Z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표준 전기분포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Z라고 하는 것이 되게 나오면 이거 표준 전기분포를 나타내는 그런 확률 변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 전기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기분포를 표준화했다라고 했는데, 이 표준화한 것은 뭐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전기분포가 있어요. 전기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기분포를 보시면 이렇게 표준화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이제 표준면차로 나눠주면 이걸 우리가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 스탠다다이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걸 normalize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표준화라고 또는 정규화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규분포를 표준화해주면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 제로이고 표준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이런 정기분포를 표준화해주면 표준 정기분포가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그 정기분포인데, 이 정기분포의 x축 같은 경우가 바로 x가 되겠죠. x. 자, 그러면 x인데 이 x가 이제 평균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 폭이 표준면차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평균의 한 칸의 시그마니까 뮤 플러스 시그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표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x라는 일반적인 정기분포인 확률 변수를 평균으로 빼주고, 그리고 그거의 표준면차 나누게 되면 이렇게 표준 전기분포를 따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표준 전기분포가 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뭘 해보냐면 여기 있는 이 뮤를 지금 우리가 썼던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뮤라고 하는 값을 먼저 표준할 텐데 x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뮤를 집어넣으면 뮤 마이너스 뮤가 될 테고 나누기 시그마가 됩니다. 그럼 뮤 마이너스 뮤는 0이 되겠죠. 그럼 모분지 제로는 0이 되겠죠. 그럼 뮤를 표준해주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럼 평균을 우리가 이제 표준했기 때문에 이제 표준 정기분포에서는 평균이 제로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뮤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의 시그마를 가게 되면 그게 뮤 플러스 시그마라고 했는데, 그럼 요번엔 뮤 플러스 시그마를 한번 표준을 해봅니다. 자, 그럼 뮤 플러스 시그마를 표준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 x 자리에다가 뮤 플러스 시그마를 집어넣고, 자, 평균 뮤로 빼주고, 자, 시그마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뮤하고 뮤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분자 분모에 시그마가 있으니까 약분이 되면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뮤 플러스 시그마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뮤라고 하는 것을 표준화해주면 0이 되는데 뮤 플러스 시그마를 표준하면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합칸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죠. 즉 이 시그마가 뭐가 되느냐?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그 정기분포에서는 평균이 뮤고 표준면차가 시그마였는데 얘를 표준화해주면 평균이 제로, 표준면차가 1인 표준 정기분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기분포가 표준 정기분포가 되는 과정을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할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이런 방식으로 되게 표준 정기분포가 된다는 것을 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표준 정기분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선 그 확률분포의 개요에서도 잠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확률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면적을 구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아래쪽에 그 면적을 구한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면적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누적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죠. 또는 거꾸로 이 아래쪽에 면적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 x축의 값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표준 정기분포에서 여기 평균의 값이 0이니까 이 한 칸의 크기가 이제 시그마라면 여기는 1일 테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왼쪽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일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z라고 하는 값이 여기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 2, 이 아래쪽에 있는 면적을 내가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래쪽에 면적을 구하는데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f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까지 얘를 뭐 적분을 해가지고 값을 구한다.
사실 그건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 수능 시험이라든가 또는 학교 시험 볼 때 했던 방식이 그 지금 표준 정규 분포표를 활용하는 것인데, 자,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형태의 표가 되는데요. 근데 이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 책 또는 뭐 품질관리 책 같은 걸 보게 되면 맨 뒤에 부록 쪽에 이런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표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항상 이 표준 정규분포표가 있으면 그 표 위쪽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도 여기 보면 오른쪽 상단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X축에 Z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오른쪽 면적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테이블에 여기 첫 번째 열, 여기, 그리고 첫 번째 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값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Z 값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3.5가 있는데 이건 3.5 0을 얘기합니다. 3.50. 그러니까 소점 두째 자리는 여기 이쪽에 나타나 있는 거고, 소점 첫째 자리는 이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면적은 뭐냐? 이 가운데 부분 면적은 바로 여기 Z 값이 있는데, 그 Z 값 위쪽의 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풀려고 했던 문제는 뭐냐면 표준 정규분포가 있었는데요. 자,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마이너스 2 요 아래쪽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오른쪽 위에 있는 글을 보니까 얘는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Z값이 다 양수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평균보다 Z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Z가 다 양수인데, 요 Z가 위쪽에 있는 그 양수 쪽에 있는 값만 가지고 면적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2 아래쪽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이제 정규분포에 우리가 성질을 이용하는데, 그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분포도 평균인 0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아래쪽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플러스 2 위쪽의 면적과 같겠죠. 그럼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2.00이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테이블에서 Z값이 소점 첫째 자리인 2.0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소점 둘째 자리 값도 0이 되기 때문에 0.00 이걸 잡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값이 크로스가 되는 점,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요 값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요 면적이 됩니다. 요 아래쪽의 면적 또는 요 위쪽 면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 아래쪽 면적, 이 위쪽 면적 같을 테니까 이 면적이 0.028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방식이 이제 지금 같은 이런 방식을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자, 거꾸로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거꾸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위쪽의 면적이 만약에 그 5%에 해당하는 X축의 값이 얼마인지 그런 걸 구하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의 면적이 아래쪽의 면적이 95%고 아래쪽의 면적이 95%고, 그럼 위쪽의 요 면적은 5%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요때 요 X축의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찾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냐면, 요 위쪽의 면적이 0.05인 면적을 씁니다. 그럼 면적이 0.5%니까 얘가 0.05가 되겠죠. 그럼 0.05에 해당하는 값을 쭉 찾아보는데, 보니까 0.05는 딱 떨어지는 게 없고, 여기 보시면 0.0505가 있고 0.0495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사이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에 해당하는 Z값과 요 값에 해당하는 Z값 중간값이 될 테니까, 그럼 요 값에 해당하는 Z값은 1.64가 되겠죠. 1.64. 그럼 여기 있는 값은 1.65가 되겠죠. 그럼 중간에 있는 값은 뭐가 되느냐? 중간에 있는 값은 1.64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Z는 1.645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준 정기분포 표를 이제 볼 때는 이 표 위쪽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고 어느 쪽에 면적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표준 정기분포를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하나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면 어느 공정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해서 얻은 평균과 편차가 각각 30과 2.8이다. 자, 그런데 이 품질성이 그 품질성의 규격 상한이 37이라면 이때 추정 불량률은 얼마인가라는 걸 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뭘 가정하고 있냐면 이 품질성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문제를 써본다면 여기 있는 품질 특성을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이 x는 정기분포를 따라요. 자, 그런데 평균이 얼마로 했냐면 30이라고 했고 표준 매체는 2.8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표기를 할 때는 표준 매체의 제곱 형태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때 그 규격 상한이 37이라고 했을 때 추정 불량률은 얼마인가? 자,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정기분포 그림을 그려요. 자, 그럼 정기분포 그림을 그렸을 때 가장 큰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것은 값이 바로 이제 평균이니까 이제 평균이 3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가 2.8이에요. 그럼 2.8이면 대충 요 정도의 폭이 시그마니까 얘가 2.8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규격 상한이 37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정 불량률을 구한다는데 그러면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스펙을 넘어가야지만 불량이니까 규격 하한은 없고 규격 상한만 있기 때문에 규격 상한을 벗어나는 이 면적, 이 위쪽에 있는 이 면적을 우리가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은 못 구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냥은 못 구하기 때문에 그 앞서서 우리가 표준 정기분포표를 활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표준 정기분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러냐면 얘를 표준화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냐면 일반적인 정기분포를 따른 데이터를 평균으로 빼고 표준 매체로 나누는 것이 바로 표준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 있는 평균을 표준화해주면 0이 되고 편차를 표준화해주면 1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표준화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규격 상한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x 자리에다가 37을 집어넣고 평균값이 30이니까 30으로 빼주고 그래서 편차가 2.8이죠. 2.8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분자는 7일 테고 분모는 2.8이 되는데 자, 이걸 구하게 되면 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2.5는 2.50이니까 이 2.5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이 위쪽의 면적을 우리가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면적을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그 표준 정기분포표를 가지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정기분포표를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본다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어디 쪽에 그 색깔이 칠해졌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여기 Z가 여기 표시가 돼 있고 오른쪽에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른쪽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건데 Z가 얼마냐면 Z가 좀 전에 2.50을 했죠. 그럼 2.50은 2.5를 먼저 여기서 찾고 그 다음에 0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첫 번째 행에서 0.00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크로스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니까 이 값이 바로 추정 불량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추정 불량률이 0.0062, 0.62%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했던 방식대로 이런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뭐 그 수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배우는 것인데 그 옛날 했던 것처럼 이런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일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특히 이거는 뭐 대단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엑셀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대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엑셀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엑셀의 함수를 이용하게 되는데 자, 어떤 함수가 있게 되냐면 그 엑셀의 함수 중에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놈디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놈디스트라고 하는 함수는 이 정규 분포의 어떤 확률을 구하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놈디스트라는 함수를 써주고 여기다 뭘 입력하냐면 규격 상한값 37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평균값 30을 입력하고 표준편차값 2.8을 입력해요. 그리고 맨 끝에는 우리가 여기다 추로를 입력합니다. 추로. 자, 그런데 추로를 입력하는데 여기는 이 값은 뭘 구하는 거냐면 얘는 누적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 함수는. 그럼 누적 확률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37 이 아래쪽의 면적을 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37 아래쪽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37 위쪽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하냐면 바로 이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정규분포의 성질이 뭐냐? 정규분포는 이 전체 면적의 합이 1이죠. 1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1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퀄한 다음에 1 마이너스 놈스 디스트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을 입력하게 되면 값이 구해지는데 값이 0.00 621 이런 식으로 값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대단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엑셀 같은 이런 간단한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확률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실제로 이런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그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하기보다는 사실 T 분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뭐 불량률을 추정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뭔가 활용할 때는 대개 뭘 이용하냐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대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평균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때 이 과연 개별 데이터가 정규분포일 때 평균 데이터는 평균이라고 하는 값은 그러면 무슨 폴 따르는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우리가 어떤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 확률 변수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표기를 할 때 n을 써주고 여기다가 뮤 콤마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런 개별값을 활용하기보다는 대개 뭐냐면 이런 개별값으로부터 샘플 n개를 취해 가지고 뭘 구하냐면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평균들의 분포는 무슨 폴 따르냐? 자, 개별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면 평균도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은 개별 데이터 평균과 동일합니다.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x 개별 데이터 x에 대한 표준 편차는 시그마였는데 x바에 대한 표준 편차, 즉 표준 편차 제곱은 분산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되냐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동일하지만 이 그 3포라트는 분산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x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100일 수도 있고 0.1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표와 같은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화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표준화를 한다는 것은 평균이라고 하는 값을 그것의 평균값으로 빼주고 그것의 편차가 분산은 n분지 시그마 제곱이니까 거기다 루트를 취하면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 되겠죠. 그럼 이게 표준화가 됩니다. 이게 표준화 공식이니까 이 표준화된 값은 z라고 표시하고 얘는 무슨 폴 따르게 되냐면 평균이 제로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만약 얘를 안다라면 그때는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 가서 사실 이 시그마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뭘 하냐면 시그마를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갖고 추정하냐면 S를 가지고 샘플을 취해서 S 값을 구해가지고 시그마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S 나누기 루트 n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시그마였는데 시그마 대신에 S가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Z가 아니고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런 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 시그마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 시그마를 아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그마를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시그마를 우리가 S를 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식의 형태가 왼쪽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모르니까 S를 이용한다는 것은 약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한 분포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T분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 과정이 바로 이제 그 표준 정규분포와 그 T분포의 차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를 아는 경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S를 가지고 시그마를 추정해서 T분포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제 T분포라고 하는 거하고 아니 표준정기분포라는 것은 모양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표준정기분포에 비해서 이 T분포는 가운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납작합니다. 조금 이게 납작해요. 납작한 대신에 보시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삼포가 좀 더 꼬리가 약간 두툼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T분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T분포는 자유도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됐는데 그 자유도를 아까 우리가 쓸 때 n-1이라고 했죠.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샘플 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샘플을 모집단의 샘플을 많이 취한다. 샘플을 많이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샘플을 많이 취하게 되면 그때는 이 S값이 시그마 값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점점점 수렴해 가겠죠. 그러면 S값이 시그마 값과 거의 같게 수렴해 간다라면 T분포의 모양이 무슨 분포가 거의 흡사해지냐면 바로 표준 정기분포하고 비슷해집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시그마를 모르면 S를 이용하게 되는데 샘플 수가 적을 때는 그 샘플 수가 적은 것에 따른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T분포를 활용하는 것이 맞겠고 샘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그 T분포라고 하는 것이 표준 정기분포하고 비슷해져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큼 또 우리가 원하는 분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T분포라고 하는 것을 또는 T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T분포 혹은 T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무슨 평균을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T분포라고 하는 것은 그 윌리엄 고셋이라고 하는 그 화학자이자 수학자인 사람에 의해서 이 T분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안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T분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 이름으로 논문을 낸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 이 사람 이름을 숨기고 어떤 학생이 그 투고를 했다. 그래서 그 투고자 이름에다가 그냥 학생이라고 하는 그 스튜던트 이렇게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T라고 하는 것을 스튜던트 T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이 스튜던트가 아니고 그 학생의 신분으로 논문을 투고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튜던트 T라고 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아니고 그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투고를 했다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고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고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고셋에 의한 T분포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표본 분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텐데요. 이 표본 분포라고 하는 것을 왜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개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평균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내가 n개의 샘플을 취해가지고 평균을 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n개의 샘플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샘플들의 분포, 즉 n개의 샘플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표준면차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표본을 가지고 구한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평균이니까 이제 표본 분포 중에서 표본을 가지고 구한 평균의 분포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해보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1, 2, 3이라는 숫자를 갖고 이게 확률이 모두 다 똑같이 3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관심 있는 것이 여기에서 샘플을 두 개를 취해요. 샘플을 두 개를 취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 칩시다. 그래서 첫 번째 구하고 두 번째 구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2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번을 연속해서 뽑는데 보건 추출을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보건 추출을.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지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를 얻을 수 있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이 될 테니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처음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나오고 처음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처음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나오고 처음에 2가 나오고 1, 2가 나오고 2, 그리고 2가 나오고 3, 3이 나오고 1, 3이 나오고 2, 그 다음에 3이 나오고 또 3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평균을 구해보면 이런 경우는 평균값이 어떻게 되냐면 1과 1이니까 평균은 1이 될 테고 얘는 1.5, 얘는 2가 될 테고 얘는 1.5,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2.5,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2.5, 얘는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 평균이라고 하는 값이 나타나는 값은
어떤 경우는 1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고 1.5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2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2.5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3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모두 이런 5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1이 나타나는 경우는 지금 여기 그려본다면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두 9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케이스니까 이제 확률이 9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1.5가 되는 경우는 하나, 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9개 중에서 2개가 있겠고, 자, 2가 되는 경우는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9개 중에 이제 3개 있겠고, 2.5가 되는 경우는 하나, 둘, 역시 9개 중에서 2개. 그리고 3이 되는 경우는 역시 하나밖에는 없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가지수가 하나, 둘, 셋이니까 6개, 2개 하나니까 9개. 그러면 전체 확률의 합은 1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x바에 대한 이게 뭐가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이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 확률 분포에서 이 확률의 합은 항상 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x바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 있는 확률을 구해보면 처음에 이 x라고 하는 것은 1, 2, 3인데 얘는 각각 다 얼마냐면 다 똑같이 3분의 1씁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다 동일하죠.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x바는 모양이 다르죠. x바라고 하는 것은 1, 1.5 그리고 2, 2.5 그리고 3을 갖는데 얘는 9분의 1 높이가, 얘는 9분의 2, 얘는 9분의 3, 얘는 9분의 2, 얘는 9분의 1. 그러니까 벌써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균등한 일정한 형태의 분포를 갖지만 얘는 벌써 무슨 모양이 돼요? 약간 정규분포 비슷한 모양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균을 이제 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별 데이터는 정규분포가 아니었지만 이런 평균을 구해보니까 그 모양이 무슨 분포처럼 보이자면 정규분포 형체의 모양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것을 중심극한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은 영어로 이것을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래 데이터가 무슨 분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표기를 원래 정규분포라면 이 앞에 n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n이 없죠.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것이 정규분포일 수도 있고 정규분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균이 얼마인지 편차가 얼마인지 이것만 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일반적인 정규분포가 아닌 어떤 그 모집단으로부터 샘플을 취합니다. n개의 샘플을 취하고 또 n개의 샘플을 취하고 이런 n개의 샘플을 취해서 뭘 구하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평균을 우리가 구합니다. 이런 평균을 했을 때 그 평균들의 모양은 무슨 모양을 따르냐면 바로 정규분포 모양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그런 이론인데요. 아주 간단한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정규분포가 아니었는데 그런 데이터로부터 그 샘플을 취해가지고 충분히 많은 샘플을 취해서 평균을 구하면 즉 표본 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 표본 평균의 분포는 항상 무슨 분포가 되느냐? 바로 정규분포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그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크기의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몇 개냐? 충분히 크다는 것이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2개만 돼도 충분한 거냐? 아니면 10개에 충분한 거냐? 아니면 30개 이상이 돼야 충분한 거냐? 이런 거를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n은 뭐에 디펜드가 되냐면 원자료의 뭐에 따라 달리냐면 대칭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균등한 분포 이런 거는 정규분포가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샘플을 2개만 취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더라도 이 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 모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오리지널 데이터의 모양이 이렇게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친 경우라면 이 n 샘플을 굉장히 많이 취해야 돼요. 30개 이상으로 굉장히 샘플을 많이 취해야지만 그걸 이용해서 구한 이 x바의 분포가 정규분포 모양 비슷하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가 30개 이상이면 정규분포야 정규분포를 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데이터를 30개 이상 취한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취해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구했을 때 그 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샘플 수를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정규분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샘플을 늘려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 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말로 얘기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미니탭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직접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이론적인 그 내용을 그 미니탭을 통해서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미니탭에서 이제 메뉴를 하나 선택을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그 CALS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보시면 여기 그 랜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난수를 이제 발생시키는 것인데 이 랜덤 데이터 보시면 여러 개의 확률 분포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분포를 택하냐면 자, F 분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연속형 확률 분포 중에서 이 F 분포에 대해서는 이제 배우지는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분산 분석 같은 걸 할 때 이 F 분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F 분포를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본다는 의미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4를 택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의 대화 상자가 보여지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몇 개 만들 것인가, Number of rows of data to generate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1000을 입력해요. 그럼 1000개 행에 F4를 따른 데이터 입력이 되는데, 자, 여기 밑에 있는 그 스토링 컬럼에다가 뭐라고 입력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C1 그리고 그 C50 이렇게 입력합니다. 첫 번째 열부터 50번째 열까지 그 50개 열에다가 1000개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근데 어떤 걸 만드냐면 F 분포를 따른 데이터를 만들 건데요. 그 F 분포 같은 경우는 그 두 개의 자유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numerator degrees of freedom이기 때문에 분자의 자유도,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denominator degrees of freedom이니까 분모의 자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에다가 우리가 그 2를 입력하고 분모의 자유도에다가 우리가 12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K를 누르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0개 컬럼의 값들이 쭉 입력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F분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F분포의 모양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여기 그래프란 메뉴에 가가지고 자, 히스토그램을 선택을 하고 자, 심플이 선택되는 상태에서 자, OK. 자, 그리고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럼 아무 컬럼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에 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F분포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보시면 이 F분포는 전형적으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굉장히 치우침이 심한 그런 형태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유도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이걸 보통 이제 skewed right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형태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 모양이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워크시트의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여기 51번째 열이 있는데 이 51번째 열에다가 뭐라고 입력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합니다. 먼저 50번째 열에다가는 여기다가 n equal 1이라고 입력하고 여기는 n equal 2, 여기는 n equal 5, 여기는 n equal 10, n equal 30, 그리고 여기다가 n equal 50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n이 1일 때부터 50일 때까지 입력했는데 이건 뭘 얘기냐면 n이 1일 때는 여기 있는 개별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n이 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50개열의 데이터가 입력됐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열과 그 두 번째 열에 같은 행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 51번째 열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52번째 열에는 n이 5니까 얘는 첫 번째 열부터 그 다섯 번째 열까지 같은 행에 있는 다섯 개 데이터의 평균값을 여기다 입력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행 단위의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런 행 단위의 통계량을 구하는 미니탭 메뉴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시면 CALS라는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Raw Statistics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Raw Statistics라는 메뉴를 자, 얘를 이제 클릭을 하고 자, 여기 민에다가 구하고 싶은 통계량은 평균이니까 민을 택하고 아래쪽 input variables라고 되어 있는 블랭크를 마우스로 콕 찍은 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을 이용해 가지고 같은 열에 있는 같은 행에 있는 그 두 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한다 그랬으니까 열은 일단 첫 번째 열과 이제 두 번째 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1 C2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대시를 입력하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시를 입력하면 첫 번째 열과 그 마지막 대시 뒤쪽에 두 번째 열 사이에 있는 모든 열을 다 선택하는 것인데 사실 뭐 C1과 C2 사이에는 그 사이 열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시를 이용한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이걸 뒤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대시를 일단 입력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에 있는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서 우리가 쉬운 한 번째 열에 입력할 거니까 C51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OK. 자, 마찬가지로 n이 5일 때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에는 컨트롤 E키를 눌러가지고, 자, 이번에는 C1부터 C5, 즉 우리가 n이 그 5라고 쉬운 두 번째 열에다가 n이 5일 때니까 첫 번째 열부터 다섯 번째 열까지 같은 행에 있는 5개 데이터의 평균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쉬운 두 번째 열에다가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OK. 자, 다시 한번 컨트롤 E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그 n이 그 10일 때니까 C10. 자, 그리고 쉬운 세 번째 열에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OK.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E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n이 30이니까 C1부터 C30까지. 그래서 평균을 구해가지고 쉬운 네 번째 열에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컨트롤 E를 눌러가지고 C1부터 C50번째 열까지 같은 행에 있는 50개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쉬운 다섯 번째 열에다 입력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나머지 5개 컬럼들이 다 채워졌죠. 자, 그럼 여기는 50번째 열부터 55번째 열까지 이 6개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래프 메뉴에 있는, 자, 여기 히스토그램을 선택을 하고 여기 이제 심플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OK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내용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F3 키를 누르게 되면, 펑션 키 F3 키를 누르면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베리어블스에다가 우리가 지금 그 입력한 n이 1일 때부터 n이 50일 때까지 6개 열을 한꺼번에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셀렉트를 눌러요. 자, 그럼 이 6개 열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그려지는데, 이 6개 열의 히스토그램을 한 화면에서 한꺼번에 그려주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럴 때는 이 아래쪽에는, 자, 멀티플 그래프를 누릅니다. 자, 멀티플 그래프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In Separate Panels of Same Graph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 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자,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이제 보시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n이 1일 때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F1포의 모양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의 모양이었죠. 자, 근데 n이 2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가지고 평균 내었을 때의 분포의 모습인데 여전히 오른쪽으로 치우친 모양입니다. 자, n이 5일 때도 조금 모양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양이죠. n이 10일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n이 이제 30이 되고 n이 50이 돼서 이 하나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샘플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그 모양이 무슨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정규분포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중심간 정리라고 하는 이론을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 개별 자료가, 즉 원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샘플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 평균들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충분히 많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원 자료가 얼마나 좌우가 대칭이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치우침이 심한 원 자료의 치우침이 심한 경우라면 샘플을 굉장히 많이 취해서 평균을 내야지만 그 평균들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 여러분들하고 정규분포, 그리고 이제 표준 정규분포, 그리고 이제 T분포에 관련된 것을 배웠고, 그래서 이 정규분포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활용을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평균값을 가지고 많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평균에 대한 분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의 분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많은 샘플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했다라면 원 자료가 비록 정규분포가 아닐지라도 평균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물론 그 원래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이터라면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면 무조건 정규분포가 되는데, 원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샘플을 취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하면 정규분포가 된다고 하는 이런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나중에 우리가 그 뒤쪽에 가서 여러 통계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확률 분포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